사랑합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대화를 할 때 대화에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지진 나면 어떻게 하라, 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매뉴얼들이 다 우리 사회 속에 생활 속에 있잖아요. 대화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대화를 하면 아이들과 또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매뉴얼을 오늘은 같이 나눌 텐데요. 네, 이 매뉴얼을 뭐라고 하느냐? 코칭 대화 모델이라 그래요. 자, 이 코칭 대화 모델을 가지고 직접 코칭을 실습을 하는 거예요. 자, 코칭 대화 모델은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그 운전 배우신 분, 운전면허 따신 분들은 운전 배우실 때 제가 저 84년도에 운전 면허를 땄거든요. 정말 오래됐죠. 84년이니까 벌써 이제 40년이 다 돼가나요? 예. 내년이면 40년인데 전 지금도 초보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 면허를 따겠다고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갔더니 그 강사가 이론을 좀 설명을 하더니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이론 설명하더니 그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차에 가서 앉으라고 해요. 앉으라고 하더니 뭐 이제 가르쳐 주고 저한테 이 몇 가지를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우라고 하는 게 뭐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리고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리고 엑셀레터 받고 브레이크 받고 이 순서를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외우라고 하니까 외웠죠. 그런데 외워서 하다 보니까 직진을 하고 T코스를 가고 S코스를 가고 그리고 나중에 주행을 하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제가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외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외워서 했는데 이걸 외워서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때는 운전대만 딱 잡고 앞만 보고 그리고 끼어들기도 못해가지고 뭐 여기서 들어가야 될 때를 못 들어가가지고 30분 이상을 더 가가지고 유턴을 해서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래 지내다 보니까 아주 뭐 이제 운전하면서 화장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뭐 때로는 이제 배고프면 차 안에서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대화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모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 모델이 각 회사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 코칭 펌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전 세계에도 코칭 회사들이 엄청 많은데 코칭 회사마다 이 대화 모델 매뉴얼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기본은 똑같아요. 기본은 뭘로 쓰느냐? 기본은 우리 그 한국 코치협회라든가 그 많은 곳에서 기본으로 쓰는 것은 그로우 모델이라는 걸 써요. 근데 이 그로우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조금씩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 회사마다 모델이 있는데 그 대화 모델이 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쓰면 참 편한데 저작권 때문에 남의 것 같았으면 저작권료 물어서 엄청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다 다르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모델은 한국 코칭 센터라고 있어요. 한국 리더십 센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번역한 회사이고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코칭에 대한 걸 들여왔을 때 그 들여온 프로그램을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공부한 모델이 코칭 대화 모델인데 한국 코칭 센터 겁니다. 각 회사의 모델은 한국 코치 협회가 있어요. 코치들의 모임인데요. 협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이 인증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듣고 나중에 이수증을 받으면 코치 자격을 따는 거예요. 코치 전문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코칭 대화 모델 중에 이런 모델이 있어요. 자, 코칭 대화 모델. 자, 이 코칭 대화 모델이 자, 목표하는 바가 있죠. 근데 현재 상황은 여기네요. 이 목표하는 바와 현재 상황에 뭐가 있어요? 갭이 존재하잖아요. 이 차이를 줄이는 게 바로 코칭 대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단계는 초점을 맞춰요. 자, 무슨 얘기 할까? 그리고 이 1단계에서는 래퍼 형성도 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바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어? 요즘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뭐가 있었어? 아, 그랬어?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초점 맞추기 때 윤리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나누는 대화 내용 그리고 너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됨을 말한다. 편안하게 말하라. 이런 이제 멘트를 해주거든요. 이제 이게 초점 맞추기고요. 두 번째가 바로 가능성 발견이에요. 자,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를 지금의 현재 상태와 목표하는 바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갭을 줄여볼까? 그 갭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가능성 발견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능성 발견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찾아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 실행계획 수립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가 되고요. 4단계는 실천을 하고 싶은데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때 이제 장애 요소가 앞에 딱 닥치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 요소를 미리 생각하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 오늘 무슨 대화 나눴지? 그리고 오늘 나눈 대화에 무엇에서 무엇을 실천하기로 했지? 무엇을 깨닫게 됐지? 앞으로 언제 만날까?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코칭 대화 모델인데 이걸 5단계로 나누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단계 초점 맞추기, 2단계 가능성 발견, 3단계 실행계획 수립, 4단계 장애요소 제거, 5단계 마무리인데요. 이게 각 회사마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는 5단계, 어디는 7단계, 어디는 또 6단계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5단계로 첫 자만 읽어보죠. 첫 자만 읽어보면 초, 가, 실, 장 맞잖아요. 초가실 장마. 그래서 이 초가실 장마 요 모델을 코칭 대화 모델 요 모델을 초가실 장마 모델이라고 외우죠. 그래서 외워서 요 단계대로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잘 되더라. 그리고 요 가운데 이 대화 모델을 쓰면서 스킬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 스킬을 사용하는데 4가지의 스킬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원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4가지 중에 이번에는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정 축하 메시징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코칭 대화 모델 초, 가, 실, 장마 모델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초점 맞추기. 초점 맞추기는요. 바로 라포 형성, 그 다음에 대화 주제 파악, 목표, 현재 상황, 갭을 명확히 하는 건데 요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 그것이 어떻게 되면 좋겠어? 야, 그거 목표를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뭐가 달라지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 이런 질문들을 해주는 것이 초점 맞추기 단계예요. 자, 두 번째는요. 가능성 발견이거든요. 이 가능성 발견은 여러 가지 가능성,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 가능성을 이제 찾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즉, 아이가 말을 했는데, 야,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니? 아유, 좀 생각 좀 잘해봐라. 그거 너 옛날에 그거 했잖아. 그런데 그거 안 됐잖아. 뭘 또 그걸 한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거기에 초치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너무 훌륭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상대방을 코치와 상대방을 고객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고객이 한 말 중에서 그 말을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자 좋은 질문 한번 볼까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오늘부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서 나온 그 답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떤 운동을 하면 좋겠어? 제가 뭐 걷는 것을 좀 좋아하는데 걷는 거 이런 거 해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답을 가지고 그 답에서 질문을 찾는 거죠. 자, 부럽거나 따라해보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어떤 시도를 해보았고 결과는 어땠는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이 가능성 발견 단계에서는요, 어떤 문제나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법을 말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뭐를 해줘야 되냐? 지지적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았어? 야, 그렇게 하면 진짜 잘 되겠네. 참 멋진 방법이다. 그렇게 그거 정말 효과적인 건데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잘 찾았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인정, 존중, 지지를 해주는 거죠. 자, 이 가능성 발견을 한 다음은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예,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살을 빼기 위해서 뭐를 해볼까? 그랬더니 음식 조절하겠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겠고, 그리고 밤에 늦게 먹는 걸 안 하겠다. 뭐 이런 걸 찾았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세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 이 중에 제일 먼저 뭘 해볼래?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거 요거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정해서 자 무엇부터 실행해 볼까? 예, 실천한 계획을 함께 세워보자. 자, 언제부터 할래?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볼래? 잘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5kg를 빼겠다. 그럼 5kg를 빼겠다고 해놓고 이게 목표가 언제까지인지를 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5kg를 뭐 1년에 뺄 건지 5년을 뺄 건지 10년을 뺄 건지 그게 안 정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 언제까지 하겠어? 그러면 내가 올해는 5kg를 빼겠다. 그러면 예, 올해가 지금 12월까지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럼 지금 남은 게 이제 1분기 지금 지나가고 2분기, 3분기 남았는데 2분기 지날 때까지는 이제 4분기 중에서 지금 1분기 지났고 2분기 6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를 빼고 싶어. 그래서 중간 목표를 한번 짚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계획을 세울 때는요, 스마트 기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 뭘 할래? 다이어트 해볼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를, 그냥 무조건 다이어트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를 해볼까? 5kg 정도 빼볼 거야.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뭐 2달 사이에 뭐 30kg를 빼겠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하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목표가 부합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살을 빼는데 건강에 해가 있어서는 안 되죠. 살을 빼는 이유는 뭐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건강한 것에 목표에 부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임리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시간이 정해져야 돼요. 자, 1년 안에 5kg를 뺄 건지 3개월에 뺄 건지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스마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근데 이걸 실천을 하고 싶은데 실천을 할 때 분명히 장애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 요소를 이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뭘까? 이걸 실천하는데 자,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몇 번 할래? 일주일에 3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야? 저녁에 밥 먹고 8시부터 9시.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어느 요일에 하는 게 좋을까? 그럼 뭐 월수금을 한다든가. 근데 이게 혹시 잘 실천하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뭘까? 그러면 뭐 내가 약속이 좀 많아서 그 8시가 넘어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게 장애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 요소는 어떻게 해결해 볼 거야? 그럼 월수금을 못했으니까 못한 날은 그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하면 좋겠어. 이런 방법으로 대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때 이런 질문 해주면 좋아요. 아, 선생님은 너를 뭘 도와주면 좋겠어? 엄마는 뭘 도와주면 좋겠어? 그래서 도와주는 것을, 예, 이런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자, 밑에 있는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거다 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야? 장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겠어?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마지막 단계죠. 초과실 장마에서 마무리예요. 마무리는 이제 요점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대화 나눴는지, 그리고 무엇을 실천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다음에 언제 만나서 확인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게 마무리인데, 좋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 대화에서 의미 있었던 것은 뭐야?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요약해 볼까?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지? 우리 언제 다시 만나서 검토해 볼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요. 1단계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2단계는 방법, 정보를 찾아보는 거고요. 3단계는 스마트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는 걸림돌, 장애 요소를 미리 전가하는 거고, 5단계는 오늘 당장 가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고, 예, 마무리를 해주는, 그리고 약속을 하게 하는 정리 단계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초과실 장마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코칭을 배웠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 데려다 놓고 내가 코칭 배웠어. 나 코칭 대화 모델도 배웠거든. 우리 코칭하자. 이렇게 하면 사실 여러분 뭘 갖고 대화를 할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대화를 하자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몰라예요. 몰라.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야, 그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해보자. 아, 됐거든. 아, 됐다고. 항상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우리가 이제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대화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도구는 이제 사야 되겠죠. 나중에 내년에 만약에 또 한다면 도구를 활용한 방법을 제가 좀 나눠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도구 안 사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로 이야기를 찾을까? 그 대화 방법 중에 코칭 주제 찾기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삶의 수레바퀴라는 그 종이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 원고에 넣어드렸어요. 그 삶의 수레바퀴. 교회에서도 이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림리스트 찾기. 세 번째는 인물 이미지 그리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이들하고 많이 썼던 방법들을 지금 제가 했는데 1번하고 3번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눠 볼 거예요. 2번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 여기에 문제가 바퀴가 문제죠. 바퀴가.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모양, 왜? 예, 저 바퀴의 모양 때문에 앞에서 끄는 사람 엄청 힘들고 뒤에서 미는 사람도 엄청 힘들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요런 것이 여러분 교재에 있을 텐데, 이게 삶의 수레바퀴입니다. 자, 이 8가지의 코너에 각자, 예, 자기의 삶과 관련된 것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 삶에 관련된 걸 적어주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삶의 만족도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바깥으로 나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4칸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으로 하면 한 칸에 25점씩 50점. 자, 그 다음에 3칸이 되면 2칸이 되면 50점, 3칸이 되면 75점, 4칸이 되면 100점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자기의 삶의 만족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써주는 거, 점을 찍는 거예요. 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자, 1. 자, 요런 것, 이제, 요 바깥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한 거 맞지 않다? 그러면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 8개 항목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자, 8개 항목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 만족도는
안으로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높아지는 거니까 딱 보고 이걸 깊이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그냥 일은 이 정도, 가족관계는 이 정도, 나의 삶의 만족도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점을 찍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점을 이렇게 딱딱 찍어줘요. 나의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걸 이어주는 거예요. 자, 원래 같이 강의를 하면 다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써보고 또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삶의 수레바퀴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게 이제 내 삶의 수레바퀴, 바퀴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까 이 네모진 것이 잘 안 굴러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거는 어떻게 잘 굴러가나요? 예, 요게 모서리가 많이 있고 또 항목마다 차이가 심할수록 어떻게 되죠? 잘 안 굴러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여기까지 잘 달려온 것 같긴 한데, 그 달려올 때 여러분들의 그 수레바퀴를 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만 잠재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잠재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잠재 능력,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바퀴들을 갖고 살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퀴를 어떻게 해요? 자, 여기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서 제일 낮은 것을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항목 중에 제일 낮은 것. 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이게 오늘 코칭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 학업, 뭐 교회 생활 등등등 8개를 해놓고 이걸 한 다음에 제일 낮은 부분이 뭔가를 보는 거죠. 그 낮은 부분이 이 사람은 건강에 대한 거잖아요. 이 건강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코칭 대화 모델 5단계로 대화를 하라고 하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5단계 주제를 찾았으면 5단계에 이거는 이제 목표하는 바예요. 목표하는 바. 그냥 현재 상태만 가지고도 코칭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럼 목표하는 바가 저기까지. 그러면 저기서 갭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게 뭔가,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코칭 주제를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코칭 대화 모델을 제가 드렸어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코칭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코칭 대화 단계에 맞는 질문 10가지를 드렸어요. 근데 이 질문 10가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또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이 10개의 질문만 갖고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요게 우리가 보통 할 때는 5분짜리 코칭, 5분부터 30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모델이거든요. 아이들은 길게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야? 현재 상태 어때? 기대하는 목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 목표가 중요한 이유 뭐지? 원하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시도해야 할까? 이렇게 해서 지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해서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하여튼 잘 들어요. 듣고 끼어들지 마세요. 코칭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끼어들게. 예, 끼어들지 않고 제 끝까지 잘 들어주고 그 고객이 말한 것을 잘 들은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해주면 돼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뭐야? 예, 다 했어요. 그리고 고객이 다 했으면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어때? 내가 다른 말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 10개의 질문만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한 코칭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둘씩 짝지어서 원래 해봐야 되는데 짝을 지을 수 없으니까 요걸 가지고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제가 가르쳤던 아이 코칭한 사례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요, 제가 아이가 약간 소아 우울증이 있었어요. 소아 우울증이 있어서 현장학습 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다시 찾으러 갔더니 이 아이가 경복궁
저 높은 탑을 쳐다보면서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제가 저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을까요? 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임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가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아이는 이런 아이들은 말 잘해요, 안 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우리 잠깐 선생님하고 이거 좀 한번 해볼까? 이게 삶의 만족도라는 거야. 네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점만 찍으라고 했죠. 점 찍어서 이제 연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디가 제일 점수가 낮았죠? 네, 형제관계. 아이가 보니까 사촌 고모 집에, 그러니까 고모 집에 와서 살고 있는 아이였어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모네 딸 둘, 이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같이 온 여자아이, 그러니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형제 셋, 그리고 이 아이는 남자. 예. 그러니까 늘 왕따가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놀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이야기하면은 또 얘는 엄청 꼼꼼하니까 꼼꼼하게 자꾸 체크하고 뭐 지시하고 그러면 애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학교에서도 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집에 가서 또 가면 고모는 늦게 들어오고 고모가 혼자 살더라고요. 고모 늦게 들어오고 할머니만 계시는데 할머니하고는 대화도 안 되고 또 형제들은 자기하고 안 놀아주고 거기에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여자 형제가 딱 리모컨 돌려버리면 리모컨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자기는 못 보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코칭을 제가 했었는데 요 사례가 이제 형제관계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네가 요거 때문에 네가 행복지수가 낮은 것 같은데 행복지수 얼마냐고 그랬더니 행복지수가 마이너스래 마이너스. 그러면 오늘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몇 점 정도 올리면 좋겠어? 그랬더니 뭐 23점? 이 아이는 아주 디테일하게 말하더라고요. 23점, 100점 만점에 23점. 그럼 이걸 올리면 뭐가 좋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오늘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이런 방법으로 코칭을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10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걸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요거는 이제 코칭 대화 모델을 바로 삶의 밸런스를 이용한 거고요. 요거는 이미지로 통해서 코칭을 한 사례들이에요. 네, 이 이미지에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부모님 이미지 그리기를 제가 가끔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처한 환경을 너무나 잘할 수가 있어요. 본인 이미지도 그리고 나중에 연말이 되면 선생님 이미지도 한번 그려보라고 해보세요. 예, 아주 정확한 평가의 방법이 나옵니다. 예, 그 아이가 어떤 이미지를 그렸냐. 이게 1년 동안 그 아이의 나와의 관계의 척도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길거리에서 만난 것도 그렇지만 이런 이미지가 참 재미있어요. 자, 이미지를 부모님 특징을 살려 이미지를 그리라고 하는데 자, 제가 가르쳤던 1학년 아이예요. 먼저 자기 이미지 연습을 좀 해봤어요. 네 이미지는 뭐야? 너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해바라기를 그렸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유를 3가지를 쓰는 거예요. 첫째는 1학년 아이예요. 1학년 9월 달이니까 한 학기 치라고 9월 2학기 초죠. 자, 첫 번째 왜 해바라기를 그렸냐? 저는 해바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다 저를 쳐다봅니다. 두 번째는 해바라기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우리 집에 해바라기가 있는데 그 해바라기에 물을 제가 매일 주면서 해바라기하고 자기는 늘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미지가 해바라기래요. 자, 이게 본인의 이미지입니다. 그럼 엄마의 이미지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엄마의 이미지는 이거예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리 엄마는 막전엔 빵, 막군 빵. 왜 그런가? 첫째, 막 구운 빵처럼 우리 엄마는 고소하고 부드럽대요. 두 번째는 여기 뭐죠? 지금 빨간 거 이거는 성냥이에요. 뜨겁다는 걸 표현한 거래요. 우리 엄마는 빵을 잘 만든대요. 그래서 이 만든 빵을 동네 사람들을 잘 나눠준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우리 엄마를 빵 잘 굽는 아줌마, 빵 잘 구는 그 엄마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막 구워낸 빵이 우리 엄마 이미지였어요. 자, 그 다음
예, 요거는 예, 뭐예요? 예, 아빠 이미지입니다. 아빠는 뭘로 보여요? 예, 솜사탕. 우리 아빠는요, 몸도 마음도 피부도 부드러운 남자. 예, 우리 아빠는 단 걸 좋아한대요. 예, 군것질을 좋아하는데 왜? 술을 안 먹는데요. 그리고 어디 가서 솜사탕이 있으면 꼭 사서 준대네요. 그 사서 주는데 그리고 자기가 먼저 먹고 우리 것을 뺏어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부드러운 솜사탕. 여러분, 아이가 그린 이미지를 보면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이 부모가 무슨 유형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러면서 평화로운 가정에 살고 있죠. 아이 성품 자체도 엄청 부드럽고 엄청 온유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인성은 뭐냐? 인성은요,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아이 인성이 달라져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서 아이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예, 그 보통은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린 이미지를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금방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바람처럼 잘 돌아다니고요. 바람처럼 시원시원하고, 우리 엄마는 사람을 많이 몰고 다닌대요. 태풍이 많은 걸 몰고 오듯이. 예, 어떤 엄마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엄마는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로 요리를 잘하는데요. 우리 엄마 전자레인지에 보니까 이물질을 넣으면 팍팍 튄대요. 우리 엄마가요, 자기가 열받게 하면 팍팍 튀어서 무서운 엄마이기도 하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엄마의 이미지를 그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죠. 아빠의 이미지를 그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어요. 자, 아이를 쥐어받고 있고 두 얼굴을 가졌어요. 제가 이 아이를 코칭을 하면서, 자, 그러면 너는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한테는 어떤 존재야? 그랬더니 무섭고 두려운 존재래요. 그러면 누가 더 두려워? 누가 더 무서워? 엄마가 더 무섭대요. 그럼 엄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물, 뭐 이미지, 뭐 물체라든가 어떤 자연물 뭐가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엄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나무. 저한테 교장선생님 이거 아세요? 담양에 가면 죽제품으로 이걸 판대네요. 장구채보다 조금 더 두꺼운데 우리 엄마가 이거를 사면서 너 때리기 좋겠다. 그래서 이거 샀대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맞아? 많이 맞는데요. 많이 맞을 때는 50대도 맞는데요. 그리고 이걸 항상 엄마가 옆에 항상 두고 있대네요. 언제든지 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예, 학교 폭력으로 왕따를 당한 아이예요. 여러분, 왕따를 당한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이가 왕따 받을 짓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이 아이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잘하는 거 이게 보기가 싫어. 그래서 축구를, 남자인데요, 축구를 할 때 애들이 축구를 막 하려고 열심히 뛰면 자기는 잘 못하니까 가서 발을 걸어. 그래가지고 넘어뜨려. 그리고 자기는 안 했다고 그래. 토의학습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깽판을 쳐요. 못하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얘하고 놀면 트러블이 자꾸 생기니까 안 놀아준 거죠. 근데 왕따를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학교 와서 자꾸 싸우는 이유 다른 거 아니죠. 엄마한테 받은, 아빠한테 받은 스트레스였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요, 제가 앞으로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미지 몇 개, 가족 이미지 보내드릴게요. 우리 가족은 육식동물이래요. 이게 엄마는 까마귀, 아빠는 사자, 그리고 아빠가 저게네요. 아빠가 호랑이고, 아빠가 사자, 엄마가 호랑이, 그리고 동생은 뭐 고양이래나. 그리고 까마귀가 우리 집을 늘 왔다 갔다, 이게 불길한 징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토끼. 그래서 예, HP가 지금 자기는 너무 약하다는 거죠. 예, 이런 이미지도 있었고요. 엄마의 이미지를 그리라고 그랬더니 바깥에서는 천국인데 집에서는 지옥이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엄마인지 알겠죠. 바깥에는 너무 친절해. 근데 집에만 오면 우리를 잡아.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빠의 이미지입니다. 아빠의 이미지를, 예, 우리 반에서 제일 문제가 된 아이예요. 지각하고 숙제 안 하고 춤을 먹고 애들하고 싸우고 맨날 그림 그리고 친구들 옷에다가 그림 그리는 아이.
어느 날 아빠의 이미지를 그리라고 그랬더니 아주 이렇게 정성껏 잘 그렸죠. 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금방 감이 오시죠. 여러분, 이미지를 그리면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는 날마다 지각하고 친구들하고 맨날 싸우고 가방엔 아무것도 없고 학교는 밥 먹으러 오는 아이였어요. 이런 아이를 제가 그때는 코칭을 못 배워서 그때만 해도 이 아이를 엄청 야단을 쳤죠. 너는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 그리고 야단을 쳤는데 나중에 제가 코칭을 배우고 나니까 이 아이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자, 이 아이는 나중에 이 아이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그때는 코칭은 안 배웠지만 이 아이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남겨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묵묵부답. 왜? 선생님을 믿을 수가 없죠. 맨날 혼내던 선생님이니까 래퍼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에게 제가 이걸 보고 나서부터는 아이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왜? 얘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빠한테 폭력을 당하고 이 알코올 중독 아빠는 엄마를 맨날 두드러 패고 아이도 두드러 패서 언제 보면 얼굴이 막 먹이 들어 있고 그리고 집에도 못 들어가는 날도 있고 그리고 잠자고 아빠가 일어나기 전에 얼른 엄마가 일을 아침 일찍 나가니까 밥솥에 있는 밥 얼른 그거 좀 떠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시간개념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시간개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피해서 얼른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 깨이면 큰일 나니까 살금살금 나와야 되는데 무슨 준비물을 챙기겠어요. 그런 아이를 준비물 없다고 야단치고 그리고 또 애들하고 싸운다고 야단치고 그랬던 아이고요. 이 아이의 이미지를 보고 제가 생각난 시가 있었어요. 생각난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그냥 보면 포르노예요. 포르노.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 이게 그냥 봐면 포르노. 그런데 이게요 무슨 그림이냐, 푸에토리코 중앙박물관에 가운데 걸려있는 성화예요. 이분은 지금 아버지 젖을 물고 있는 남자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예요. 그리고 딸이죠. 그러니까 딸의 젖을 물고 있어요. 아버지가 독립투사입니다.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 들어갔죠. 이분이 이분은 죽을 때까지 음식물 투여 금지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마지막 면회가 통보되죠. 딸은 해산을 하고 갈 수가 없는 형편이지만 마지막 아버지의 얼굴을 보러 갔죠. 자, 뒤에 보면 묶여있죠. 묶여있고 발도 묶여있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뭐였을까요? 퉁퉁 부른 젖을 아버지 입에 물리는 거였죠. 여러분, 그냥 보면 포르노인데 사연을 알고 보면 이게 성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런 경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소아사자의 사랑 이야기 한번 우리 낭독해 볼까요? 박혜준 님의 시입니다. 이분이 쓴 시가 인터넷에 많이 돼 있어서 제가 이분의 시를 저는 이소무한 줄 알고 갔다가 제 책에 넣었다가 저작권법에 걸려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꼭 박혜준 씨의 시라는 걸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소아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꼭 저자를 밝혀주세요.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고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죠. 서로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뜯어다가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는데요, 그래도 참았어요. 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대접했어요. 소는 살포기 싫었지만 그 성의가 괘씸하니 이걸 참고 먹어줬죠. 하지만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둘이 마주 앉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화를 해보겠다고. 근데 소와 사자가 다투네요. 그리고 둘이 이제 끝내 헤어지고 말아요.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소와 사자의 사랑, 뭐가 문제였을까요? 죽도록 사랑했던 그들이 왜 헤어졌을까요? 소는 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고요.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죠. 나유주로 생각하는 최선은 상대방을 보지 못하는 그 최선은 최선을 다할수록 최악을 낳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최선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건지, 내 자신의 방법의 최선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아이한테, 우리 반 그 아이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나태주님의 풀꽃 다 같이 한번 낭송해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오래 자세히 봐줘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 부모와 문제 교사가 있을 뿐이고요. 저도요, 우리 집 아이들한테 엄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래? 엄마가 맨날 이렇게 강의하는데 내 이미지는 뭘까? 하고 그려달라 그랬더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려줬네요. 예, 이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예, 우리 아들이요, 여기 넘어가 버렸네요. 예,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제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거 뭐야? 좀 자세히 좀 써줘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썼어요. 요 쓸 내용을 제가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뜨거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는 참 이상합니다. 그 나무는 무쇠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시원하고 넓은 그늘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꿀같이 달고 맛있습니다. 오아시스의 물은 바다와 같이 넓고 깊습니다. 죽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물고기가 노는 맑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무쇠로 된 나무는 어머니의 정신력입니다. 곱고 단단해서 녹슬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꿀과 같이 단 열매는 어머니의 인생의 작은 열매들입니다. 오아시스의 물은 어머니의 넓은 마음입니다. 넓고 넓은 마음으로 아들, 딸의 실수를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물바가지는 어머니의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십니다. 수십 개의 물바가지에 영혼을 적시는 시원한 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와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믿고 쉴 수 있는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마르지 않고 녹슬지 않는 울창한 잎이 무성한 생명나무를 가진 꿈에서나 있을 법한 오아시스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건 물론 관계가 많이 회복된 위에 받은 이미지예요. 옛날에 받았으면 아마 마귀 그려놓고 몽둥이 그려놓고 아마 그랬을 텐데, 제가 이걸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우리 아이와 내가 상당히 많이 관계가 회복되고 있구나. 정말 코칭을 배우면서 코치형 마인드가 되면서 우리 아이와 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반의 학생들에게 한번 이미지를 받아보고요. 그 아이들의 본인의 이미지, 그리고 부모의 이미지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거든요. 코칭은 그 존재 안에 감추어진 진실을 바로 알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아이마다의 가치가 다 있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여러분 반이 2배, 3배, 10배로 부응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하는 시간, 같이 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